저보고 어제 어떤 분이요, 이 극단에 서지 않고 중간에 있으니까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히 한쪽에 자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자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요, 한마디로 허점을 남들이 지적을 하면 그걸 보기를 거부합니다. 자, 야권이요, 경제는 진보한다는데 정말 야권이 이렇게 집권하는 동안에 경제가 진보적으로 개혁이 되었습니까? 야권이 집권하는 기간에 재벌의 힘이 더욱 세져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 오늘날 재벌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것도 재벌도 그때부터 차등화되어서 거대한 재벌과 왜소해진 재벌로도 나눠져 버렸습니다. 야권이 집권하는 10년 동안에요, 안보가 위태로워졌죠. 북한하고 허구한 날 퍼다주고 어쩌고 왔다리 갔다리 어울리면서 간첩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보수가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경제는 성장이랬는데 보수가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성장은커녕 이제는 정체되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안보 하나는 제대로 한댔는데 보수가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뭐 제대로 하는 듯한 모습들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안보 문제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야권 못지않게 필요하면 통일이 대박이니, 필요하면 뭐 남북러 가스전을 만들자니,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하니 기웃거리고, 또 본질적으로 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툭 하면 과거사 끄집어내어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친중으로 중국을 열심히 쫓아다닌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안보 문제에서도 썩 잘했다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한 군데 안 서면 이 국민들의 한마디로 민족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 따라서 전라도냐 경상도냐 또 충청도냐, 요즘은 이제 이 두 군데에서 자극을 받아서 충청도까지도 지역성을 강화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야권 지지자냐 여권 지지자냐, 여기 중간쯤 서서 니도 틀리고 니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라이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외롭겠다, 그렇게 이쪽 저쪽 다치니 누가 남아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보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쪽이나 저쪽 중에 하나 가서 붙어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촛불도 틀렸고 태극기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이 사람들의 무슨 개인을 좋아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라는 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안보 문제도 왔다리 갔다리 했죠. 대선 때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 하다가 또 국민의당이나 새정치연합 가서는 또 안보는 보수인지 뭐 진보인지 뭐 모르게 허물허물해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또 다시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유승민.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당 내부를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 내부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안 의원이 당 내에서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은 사드 당론을 재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와 따로 놀고 있다.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는 어떤 일정을 이렇게 잡아도 안 의원은 거기 가지 않고 보수나 중도층을 공략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립니다. 당 내에서 박지원, 정동영과 안철수 간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이 탄핵은 헌재에 맡기고 나는 촛불을 드는 걸 이제 중단하겠다. 정치인은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된다.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제가 볼 때 70, 80%가 촛불을 들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 안철수 의원은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져서 10%에서 한 8% 이렇게 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갔죠. 자,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지지층을 겨냥을 해서 촛불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열심히 들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나란히 들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중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은 소신대로 행동하고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치인 안철수가 요즘 조금 바뀌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촛불 집회에서 탄핵이 안 되면 행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문재인 후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촛불이나 태극기를 드는 사람은 벌써 태극기 쪽은 국민저항본부를 만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한쪽은 길거리에 나자빠져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박 대통령과 야당이 이제 와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타협을 할 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박 대통령 측은 끝까지 가보자. 이왕 이래 된 거 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가서 끝까지 사나 하든 불이 타든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한 2달 반만 지나면 정권 잡는다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 속에 대통령이 지금 빨리 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촛불을 들고 내 빨리 대통령 되게 해주라, 빨리 쫓아내자고 하는 거, 이게 옳은 거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그 절차를 조용히 지켜보는 품위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왜? 이해상충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촛불을 드는 분들은요, 이해상충에 있습니다. 왜 이해상충이냐? 빨리 촛불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쫓아내면 자기가 대통령이 빨리 되니까요. 그리고 쫓겨난 대통령 지지하는 정당 쪽에서 당선 확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제도권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인 이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정치인으로 자격으로 보자면 이해상충 아닙니까? 정치인이 뭡니까? 내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해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이해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속셈은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후딱 쫓아내고 하루라도 못 참겠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뭔 일이 날 줄 모른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배 띄우자. 그래서 빨리 대통령 선거하자. 그렇지만은 내가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내가 빨리 되기 위해서 빨리 있는 사람을 빨리 쫓아내는데 내가 나서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길거리의 힘으로 그걸 이루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상충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적인 공인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진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치가 미쳐가면서 국민들도 같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저보고 대중들을 비판하거나 계몽한다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안 본다.
제가 1000명이 보면 어떻고 100명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거 사람 많이 보게 해서 조회 많이 나오게 해서 이게 잘 되어서 돈 벌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접시를 닦겠습니다. 자, 안철수 손학규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드하고 촛불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 그래서 이 경선을 앞두고 모바일 투표 도입하는데도 이견이 있다. 경선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이 두 사람도 충돌을 할 거다. 자, 저는 손학규 이 후보요, 이분이요, 산속에 가가지고 토굴을 짓고 살았는데 그 토굴이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닌 중간쯤에 경계, 무주하고 김천 경계쯤에 딱 가운데 짓고 살았어야 되는데 한 군데 가서 너무 오래 짓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다라고 생각해서 호남 사람들이 빨리 내 편 들어줘서 안철수를 이 당에서 쫓아내주라,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반대라고 초지일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나름대로 합리적인데요. 저는 이분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껏 초갓집을 짓고 토굴집을 짓고 몇 년을 살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남북 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야권 정치인들이 호남 분들을 선동해온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호남은 이 대화나 협력을 하고 안보 문제에서는 강화하면 그는 경상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선동하기 전에는 호남 분들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은 진보고 경상도는 보수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 뼛속까지, 이 피까지 다 보수입니까? 저는 정치의 시작을 김대중의 새천민주당에 가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선입견을 제 스스로 안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개혁이 상당히 돼야 된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황장수가 드디어 숨겨진 자빨 본성을 드러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존의 썩은 보수의 세뇌가 되어 있었는가는 모르는 거죠. 자, 고향 따라서요, 보수가 진보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형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이 뭐 한국의 호랑이는 싸납고 무슨 중국의 호랑이는 너물거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 붙어 먹어야 열렬한 지지층이 그를 띄우고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촛불 태극기 집회에 몽땅 나와가지고 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돈 한 푼 안 먹었다 이러고 앉았고, 한마디로 문재인, 안희정, 뭐 이재명은 허구 헛날 비스무리한 소리만 하고 다니고 촛불 들고 다닙니다. 자, 중간쯤에선 안철수, 유승민은 둘이 합쳐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금 자유한국당 15% 안팎에 자유한국당보다 낮습니다. 국민의당 한 12%, 바른정당은 6%. 자, 탄핵으로요, 탄핵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자유한국당과 탄핵 반대하는, 탄핵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TK가 있고 또 여기는 광주 전남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선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옳은 소리를 해도 외면을 하고 이들 양쪽의 국민들이 자빠져 버립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에 자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탄핵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버려야 중도층의 표심이 쏠릴 거다, 중간에 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속타는 중도라고 하는데 저는 속타는 중도를 떠나서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한쪽에 서면 저쪽은 다 틀렸고 이쪽은 다 맞다고 그래요. 또 저쪽에 서면 우리는 다 맞고 저쪽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놈들만 정치를 하거나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이나 패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같이 이쪽 저쪽 씹으면요,
한번 보십시오. 보수 매체에서도 외면받고 진보 매체에서도 외면받습니다. 그런데 보수고 진보고 다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는 금기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고 교수고 농객이고 사상가고 이념가도 이 양쪽의 하나에 자빠져야 됩니다. 국민 수준이 이래서야 해요. 이것도 틀릴 수 있고 저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안보가 매우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국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야 된다는 건 기본 원칙이라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그 역사적인 과정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쪽과 동맹을 같이 해야 되는가, 또 북한이 어떤 집단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경험보다 더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에 있어서요. 성장이 과거에서 고도 성장이 될 때는 한마디로 기득권이 좀 많이 가져가더라도 성장을 해서 다 같이 나누자, 떨어지는 걸. 나누는데 좀 서로 간에 부적절하면 어떠냐. 그래도 이 그릇이 커져야 내 먹을 것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요. 거대한 기득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거대한 기득권을 뜻에 따라서 정책과 방향이 정해지고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아쉬운 걸 해결해주고 국가가 그들의 세금도 깎아주고 그들의 주식도 싸게 확보하게 해주고 경영권 승계도 해주고 그들이 또 이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도도 바꿔주면 이게 마피아지.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하고 결탁한 정치인이나 시장이나 그런 거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요. 마치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나라죠. 여러분,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거는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좀 자빠지지 마십시오. 안보요? 대한민국에 저만큼 안보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다른 이야기도 옳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요. 저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이렇게가 양쪽 극단 중에 한쪽이 이제 잡겠죠. 이번엔 저쪽 극단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태극기 들고 나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합리적으로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데야 여기서 사는 수가 생기지. 저거 보기 싫어서 태극기 들고 나간다 한다고 저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들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할 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부가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요. 양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망가지고 말 겁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다 치르게 될 겁니다.